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1월 6일 금요일 석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겨레 성한용 정치선임 기자의 온라인판 칼럼을 소개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야, 참 나쁜 대통령 물고 늘어져라, 이런 제목입니다. 야라 하면 야당을 말하는 겁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국정화를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야당이 사용하는 싸움의 기술은 물고 늘어지기가 기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 지형과 언론 환경이 야당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끈질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5년 정계에 복귀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습니다.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정권교체론, 지역연합론, 햇볕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언론에서는 그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메시지 전파자로 나서야 했습니다. 1995년 지방선거, 국민회의 창당, 그리고 1996년 국회의원 선거, 1997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해야 정경유착을 해소하고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살 수 있게 된다. 정권 교체론입니다. 계층 간 차이보다 지역 간 차이가 더 큰 문제다. 모든 지역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영남 패권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호남과 충청이 손을 잡아야 한다. 지역 연합론입니다. 햇님과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했다. 바람이 나서자 나그네는 옷을 더 꼭 붙잡았다. 햇님이 나서자 나그네는 더워서 옷을 벗었다. 북한을 개혁하려면 햇님이 나서야 한다. 즉 포용정책을 써야 한다. 햇볕정책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새정치국민회의 사람들은 지겨울 정도로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싫어하는 유권자들도 정권교체론과 지역연합론, 햇볕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힘으로 1997년 정권교체를 했습니다. 야당의 무기는 행동이 아니라 말입니다. 한방이 아니라 집요함입니다. 폭발력이 아니라 설득력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면에서 야당에게 필요한 전략이 바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정부의 1948년 건국주장은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한 친일파의 음모라는 문재인 대표의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런 메시지 몇 가지를 추려내서 집요하고 일관되게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번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박정희와 그 시대를 올바로 평가한 국정교과서가 필요할 뿐입니다. 머릿속이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과 논쟁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야당의 교과서 싸움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논쟁과 싸움은 정당의 본질입니다. 국민들을 믿고 상식을 믿고 줄기차게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나흘간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반대 농성과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을 중단하고 오는 월요일부터 국회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행한 일은 국민들 대부분, 심지어 지지자들도 대부분 야당이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언제 무슨 투쟁을 했는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야당이었던 것이죠. 변지유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간추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최몽농 교수라고 말했죠. 이분은 몽롱한 상태에서 국정교과서 한 문장도 써보기 전에 교과서 집필하는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분의 처신 참 흥미롭습니다. 새 교과서 집필자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기자회견 자리였는데 끝내 안 나왔습니다. 본인은 아니었겠지만 집필자 역할을 맡으시면 안 된다면서 만류하는 제자들과 같이 있느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자회견에 안 나왔냐고 물어보기 위해 취재차 온 기자들하고 또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는 그 기자들 중 여성에게 성희롱을 넘어선 성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최몽룡 교수, 그런데 기자들에게 반말 찍찍 해대는가 하면 시사인 기자에게는 나 치매가 많다라고 말한 데 이어 성희롱 행위와 관련해서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가 하면 나는 자주 그런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속된 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언행과 행동들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청와대에다가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니 이렇게 해서 고도의 출구 전략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몽룡 교수가 필진에서 전격 사퇴한 배경과 관련해 조선일보의 보도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최 교수 자신과 신영식 2대 명예교수의 이름만 공개하고 다른 필진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만만하니까 자신과 신영식 교수만 총알바지로 쓰는 거 아니냐 하는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나저나 국사편찬위원회 난감하게 됐습니다. 어렵게 대표 필진으로 끌어들인 최몽룡 명예교수가 내정 이틀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국정국사교과서 집필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25명의 필진 모집 공고를 냈는데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한 명도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이 자신에게 입당 제의를 했다는 새칭 조경태 영입설에 대해 고마운 말씀이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본심일까요? 비웃는 말일까요? 오늘자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은 야당 내부에서 나보고 새누리당 가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다. 부산에서 몇 번 출마했고 한 번이라도 당선된 적 있느냐고. 나만큼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있나. 말로만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을 뿐 나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나.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맞서 새정치연합 동료 의원들이 집단 농성에 들어간 데 대해서도 나는 농성과 같은 집단 행동은 하지 않는다. 난 의회 민주주의자다라면서 여야가 국정이냐 검정이냐라는 프레임에 갇혀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교과서 내용을 갖고 토론하면 되지 왜 형식을 두고 싸우나라고 했습니다. 국정화 문제가 정쟁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당에서 내년 총선에 공천을 주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국민들이 나를 선택하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너만 선택했냐 이런 반론이 나올 것 같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직후 헌법을 개정하면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삭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헌법 조문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뒤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정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뒤 있었던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에서 뺀 겁니다. 이 조문은 전두환 정권까지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인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9차 헌법에서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시 임시정부에서 찾은 것으로 제자리를 찾은 셈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 시기로 못 박는 발언을 했습니다. 요즘 이 문제가 교과서만이 아니라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간추린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과 함께하는 광고주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MC 은이콜라겐 라인 공동 제공입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뒷좌석 멍멍이가 운전석으로 넘어오려고 해요. 못 넘어오도록 만든 차량용 애견 칸막이 모르세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피부 나이는 20대 그대로. 은이버섯의 식물성 콜라겐이 여자의 피부 탄력을 지켜준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동안의 피부를 지켜주는 MCE 은이 콜라겐 라인. 산뜻하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 MCE 은이 콜라겐 리파이링 토너, 모이스처 로션, 코팅 크림, 퍼밍 에센스, 슬리핑 젤. 저자극으로 지성, 건성, 민감 피부까지. 이제 전혀 새로운 나와 만나세요. MCE 은이 콜라겐 11번가 쿠팡에서 판매 중입니다.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여기자 성추행 파문에 휩싸이자 국정교과서 집필진에서 사퇴했지요. 새정치민주연합, 이 모든 것이 무리함과 무모함이 빚은 참사라고 반응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의 오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십 년 강당에 서온 학자의 언행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평소에도 술 마시면 늘 그런다는 말을 태연스레 내뱉는 데는 기가 차서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자신이 가르쳐온 수많은 제자들을 욕보인 발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몽룡 교수는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자신은 방패막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간신히 방패막이로 구한 대표 집필자가 이 정도였으니 그 뒤에 숨어있는 집필자들의 의식 수준은 어떨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리함과 무모함이 빚은 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념하는 게 정답입니다.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4일 제자들에게 감금 등 집단 테러를 당해서 국사편찬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새누리당 수뇌부가 비난했었죠. 수뇌부, 김무성 대표, 권성동 의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검경 수뇌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협박,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제자들이 진짜 나쁜 짓 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최몽룡 교수 제자 전세경 씨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네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밤 늦게 이제 그 동문들과 이야기가 돼서 어떻게 뭐 교수님 댁으로 찾아가야 될까 아니면 연락을 드려야 될까 했는데 뭐 다른 이제 그 전공을 한 직속 제자 선배분들이 아마 연락을 하시는 것 같고. 제자인 교수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앞서서 좀 나서기로 집까지 가는 건.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기자회견장에 나가시는 거는 일단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예. 저거는 뭐 정말 역사학자로서 나중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자회견장에 나오시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국정교과서 필자에서 이제 사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이제 정말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근현대사를 이제 집필을 하시는 분들의 이름은 지금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순수한 역사학자이신 저희 교수님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패막이로 우리 스승님 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 이제 뉴스쇼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출연하셔서 최 교수님 기자회견 참석을 막은 건 제자들의 집단 테러다라는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듣고 어떠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직속 제자분들 가서 만류를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정도의 어떤 의견을 드리러 간 거였지. 보니까 교수님들이 가셨더라고요. 현직 교수인 제자님들. 네, 맞습니다. 예. 가서 그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감금을 하거나 뭐 몸으로 맞거나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냥 오늘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제자들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그 말을 전하러 간 자리였는데 그렇게 왜곡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이 또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것은 공짜가 아니다라면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100만 원씩 준다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회의론과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회방론에 대해서도 정연한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포퓰리즘이니 뭐 이렇게 막 공격하는데요. 우리 세대가 청년 세대들한테 과연 뭘 줬느냐. 사실 기회를 많이 뺏었거든요. 얘는 불공정한 사회, 또 양극화된 사회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기회를 뺏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기득권자들은 엄청난 뭐 예를 들면 유보금이라든지 뭐 소득 이윤을 쌓아놓고 있지만 서민들은 기회가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출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청년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버림받은 세대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있다,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 정도입니다. 근데 또 뭐 성남시 같이 또 1년에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이건 또 청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뭐 100만 원 그거 가지고 술이나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 전부 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8만 원, 1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비, 책값, 하다못해 커피 한 잔 마실 돈 이런 것도 없어서 정말 처절할 정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성 세대의 시각으로 아이고 뭐 한 10만 원 줘봐야 술이나 먹겠지 그런 거 주려면 왜 주냐. 더 많이 주면 더 욕할 거 아닙니까? 일하게 왜 돈 주냐 또 이럴 텐데. 그래요.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악성 루머가 카카오톡 등의 SNS를 통해서 유포된 것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소속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새누리당의 저질 정치 공작이 노골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의 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새누리당 측의 저질 정치 공작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외곽 조직으로 볼 수 있는 미래희망 여의도 포럼 이모 공동대표는 박 시장의 부친 박길보 씨가 우리 젊은이들을 일본군으로 징용을 보내고 젊은 처녀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보내는 일본 보국대 직원으로 7년이나 근무했다는 허위 사실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였고 그 단체의 회원들은 이 문구를 오늘 받는 대로 10명한테 전달하자며 대대적인 유포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제 새누리당 모 의원실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언론인 등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박 시장의 가족에 대한 악성 루머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 시장의 부친과 가정생활에 대한 공격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악의적인 정치 공작입니다. 박 시장의 부친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모집과 관련된 그 어떤 역할도 수행한 적이 없으며 부친이 강제징용된 소위 보국대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일제가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징발한 강제 노동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반인륜적인 언어폭력이자 용서할 수 없는 명예훼손으로서 박 시장을 비롯한 그의 가족 모두에게 씻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이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물타기하고 유력한 야권의 대권 주자를 무조건 흠집내고 보자는 전형적인 구시대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명예총재를 맡았던 미래희망 여의도 포럼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실까지 동원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클 수밖에 없으며 결국 박 시장에 대한 온갖 악성 루머의 진원지로 새누리당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루머 중에는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본부인과 별거 상태로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해 왔고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를 결정하면서 다시 본부인과 합쳤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악성 루머가 어제 새누리당 모 의원실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서 언론인 등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말을 하고 싶군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들처럼 살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주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이튿날인 11월 28일 토요일은 낮 3시 대구 동성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짜 토론회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요. 기획재정부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트위터를 날리고 이튿날 김무성 대표가 최경환 부총리가 어떤 행사 때 보낸 화환을 지목하면서 국민 혈세로
조달된 거라면서 최경환 부총리를 맹비난했는데요. 자, 오늘 가짜 최경환, 가짜 김무성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서로 인사하시죠. 어려운 와중에 경제부총리로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최 부총리 고생 많습니다. 이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확고한 이 소신을 지키시는 김 대표님 늘 감사합니다. 에이, 이 토론회는요 가짜 토론회긴 하지만 우리 솔직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속에 있는 인사말을 하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최경환이 너 많이 컸다. 네가 언제부터 네 눈깔로 내 눈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나 그 생각이 들더라. 권력 서열상 대통령, 총리, 그 다음이 저 경제부총리인데 어디서 많이 컸다 하십니까? 나이만 처먹고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소통의 출발은 말이죠. 비록 듣기 불편해도 또 말하기 곤란해도 이렇게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님, 오픈 프라이머리를 씹어버리는 트위터, 이걸 왜 발표하게 하신 겁니까?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977명입니다. 이 977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제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제가 즉각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트위터 하나 갖고 시비를 건다는 거, 이게 정말 대권 주자의 이 채통이 말이 안 된다. 경황이가 경황이 없는 모양인데 경황이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은데, 박근혜 정권이 트위터로 생긴 정권 아이가. 근데 트위터 하나 갖고 시비를 걸었다. 정말 경황이 많이 컸네. 이 초반부터 정말 후끈후끈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김무성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왜 화환 갖고 그러십니까? 통상 경제부총리쯤 되면은 그런 거 보낼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계와 기업, 국가 빚을 모두 합한 이 국가 총부채가 지난해 4,800조에 육박했어요. 그리고 올해 5,000조 넘는 건 일도 아닌 게죠. 그렇다면 관용차를 타는 정도가 아니라 버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해야 할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자리가 경제부총리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화환을 보내고 돈을 펑펑 쓴다 아닙니까? 저기요, 제가 잠깐 죄송한데요, 기획재정부가 세종시에 있거든요. 세종시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 이 새끼 지금 어디서 말 끊고 있어? 아니, 새끼라니요. 이제 말 다 하셨으니까. 제가 나이가 얼만데. 가만히 있자. 우리 두 분 나이 좀 한번 까보시죠. 나는 51년 도끼띠입니다. 최경환이가 내보다 한참 어릴 겁니다. 한참 어리긴요. 55년 양띠입니다.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리고 둘 다 토끼 양. 털이 흰데. 털이 희면 뭐하냐? 이 새끼야, 넌 속이 검은데. 김 대표님이야말로 속이 새카맣게 탄 분 아닙니까? 이 새끼, 너 이 새끼 요즘에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하더라. 이 새끼 그러면서 또 트위터로는 오픈 프라이머리 논평하고. 이 새끼야, 넌 세종시에서 일 안 하냐 이 새끼야? 그냥 어떻게든 그만둘 날만 세고 있는 모양인데 이 식충이 새끼야, 빨리 그만둬 이 새끼야. 김 대표님, 아니 형님, 제가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니까 저를 상대로 지금 라이벌 의식을 갖고 시비를 거시는 것 같은데, 형님이 대권 후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될 겁니다. 각하는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새끼야, 김영삼이 노태우한테 잘 보여서 여당 대통령 후보 됐냐?
이회창이 김영삼한테 잘 보여서 대통령 후보 됐냐? 또 박근혜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 여왕 폐하께서 이명박이한테 잘 보여서 대통령 후보 됐냐? 예, 말씀 잘하셨네요. 지금 형님은 각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뭐야 이 개새끼야. 이거 정말 싸움이 너무 치열해지는데요. 그만들 하시고, 결국 이제 갈등의 원인은 차기 대권 구도에서 두 분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토론내긴 하지만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만은, 마지막은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대화를 매듭질까 하는데요. 자, 두 분 상대의 장점을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제가 흥분을 좀 했는데, 우리 최경화이 한번 좀 칭찬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경화이는 멘탈이 탄탄한 사람이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판에 차기 대권에도 관심을 갖는 거 보니까 이건 보통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과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철면피 최경화이가 철 만드는 포스코 회장하면 딱 좋겠다. 그거 말고는 딴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님. 예, 개인적으로 형님으로 모시는 우리 김무성 대표님은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사랑받겠지, 더 이상 미움 안 받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대통령님은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김 대표님을 쓰레기, 구더기, 메르스와 별 다르지 않게 보실 것이 확실한데, 정말 우리 김 대표님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셔서 언젠가는 사랑받겠지 이러면서 계속 사랑을, 관심을 구걸하시는데, 그 순수한 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면은 우리 국민들이 본받아야겠다. 최경화 이 씨발 새끼야. 영도다리에서 빠져죽다 이 새끼야. 네, 가짜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노동자, 우리는 최저임금 5,210원 받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민,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빈민,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거? 시민. 월급은 안 오르는 계속 세금만 너무 많이 올라서 11월 14일 모두 서울에 모입시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 물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더 절실해졌습니다. 잘못된 정치, 소외된 민주, 더 지켜보시겠습니까? 이제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사람다운 세상을 염원해 봅시다. 11월 14일 10만 명 규모의 민중 총걸기 대회. 전국에 뜻있는 모든 시민은 서울로 모여주십시오. 자세한 안내는 지금 들으시는 방송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공화국 논평. 국정교과서로서 일본 족보를 세탁해서 한국 족보로 새로 만드시게 하던 일본군 장교딸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성추행 침해 교수 최몽룡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황교안 총리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당원 결단은 방패막이 역할이라면서 말년에 용돈이나 챙겨가라며 배려해줬건만 이에 빅엿을 날린 최몽룡이 천추에 용납 못할 분수 모르는 망나니 짓을 일삼았는데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황교안 총리는 최몽룡의 모든 논문과 저술물, 심지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위촉장을 압수해서 찢어버리고 문서 파쇄기로 파쇄하고 그걸 또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또한 홍두깨로 빻아버린 다음 이걸 다시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버려야 할 것이다. 최몽룡은 청와대의 애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술 퍼마셔서 기자회견 못 나간다고 고장 부리는가 하면 종북 좌빨답진 시사인에다가는 나 치매에 걸렸어 이렇게 헛소리를 늘어놓는가 하면 왜 기자회견에 안 나왔냐고 부르러 간 여기자를 성추행하는 등 차마 청와대에다가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 제발 좀 놔주세요.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짐승입니까? 이러면서 국정교과서 집필을 끝내 안 하려고 꼼수를 썼는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워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공격행위다. 황교안 총리는 한 번 집필자면 영원한 집필자임을 일깨워주며 교과서 집필을 강제 노역으로 시키고 성추행 사실 또 치매 병력을 국회 청문회 때 탈탈 털리도록 교육부 총리로 임명해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똑똑히 일깨워야 할 것이다. 또한 김만복에게도 교과서 집필을 하게 만들어 노무현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을 써야만 새누리당에 입당할 수 있음을 일깨우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불변하게 처해야 할 것이다. 네, 이번 주말은 전국적으로 최고 100mm의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겠는데요. 가을 비답지 않게 강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스럽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남해안과 제주 산간, 동해안에 최고 100mm의 큰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충청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도 20에서 60mm의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짝 마른 대지에는 그야말로 금비와 같은 셈이지만 가뭄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전국 누적 강수량이 780.4mm거든요. 평년의 62% 수준입니다. 앞으로 462.5mm 비가 더 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내리는 비와 비슷한 강도의 비가 적어도 10차례는 더 내려야 중부의 극심한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석간브리핑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녁 6시 때에 올라올 텐데요. 내일 아침에는 조간브리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